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셜록님, 네. 오늘 굉장히 고단해 보이시네요. 아,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또 일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도 많아졌고 제가 요즘에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갯마을 차차차? 맞아요. 네. 엄청 한 10번씩 돌려보고 있어갖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다시 보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아예 결제를 했어요. 아, 정말? 김선호 배우 팬클럽에도 가입하셨다고. 아, 그렇죠. 또 얼마 전에 간식차도 보내고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마 그 짧은 사이에 회장으로 등극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팬클럽? 되게 어린 회장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쵸. 김선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좀 대표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자, 여러분. 이제 방송 나가는 다음 주면 또 마지막 해요.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드라마도 많이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1박 2일도 꼭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1박 2일 아직도 해요? 그럼요. 나 몰랐잖아. 제가 요새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안 보고. 저도 그런데 저도 거의 한 20년 만에 본방 사수하는 드라마여서 대장금 이후로 대장금 이후로 와, 얼마나 큰 매력이 있길래. 그러니까 오랜만에 되게 설레이는 드라마를 만났어요. 저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그쵸. 딱 몰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말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갯마을 차차차.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또 지난날에 소개해드렸던 책과 영화에 대한 감상평들이 올라왔어요. 와,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프리다이빙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생각보다. 저만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셜록님만큼 관심 없는 찡스님도 여기 올려주셨더라고요. 댓글을. 올렸나요? 프리다이빙은 정말 생소한 분야라고. 락형님처럼 물과 친해지지 못해서 바다는 그냥 우리 행성 대주주 같은 존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와 열정을 훔쳐보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 같다라는 댓글을 그쵸. 오늘도 맞죠. 공감합니다. 그리고 호박 여사님. 네, 호박 여사님. 와, 정말 글루코스하고 그랑블루 두 편 다 댓글 남겨주셨어요. 너무 애청자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랑블루를 보고 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랑블루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격하게 분노를 했나 봐. 아니, 모든 댓글이 제가 너무 분노했나 봐요. 여자로서의 분노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개인적인 후기를 들었을 때 너무 궁금해서 봤다는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큼님께서는 락형님의 그 여자로서의 분노가 정말 강렬하게 느껴져가지고 자기도 어릴 때 봤을 때는 얼핏 지루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한 여자로서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 호박 여사님의 댓글은 셜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랑블루가 인생작이라 여기면서도 2013년 개봉한 감독판은 안 봤더라고요. 방송 듣고 어제 168분짜리 감독판을 보니 예전 느낌과는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유난히 인어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자크의 조안나를 향한 말투가 후반부는 반말로 자막 처리가 되어지면서 되게 무신경하고 배려 없는 남자로 보이네요. 엔조가 자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죠. 자크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자크가 그의 세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두 가지 맥락으로 좀 맞아요. 나눠서 봤던 것 같아. 자크가 자기의 세계로 떠나는 그 감정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남는 여자 입장에서는 쓰레기죠. 진짜 아직까지도 분노가 남아있네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격이 없이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살짝 제가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되게 명작인데 맞아요. 그랑블루 되게 인생 작품이라고 여기는 언니들도 많을 텐데 하지만 지금 보면 또 저희랑 비슷한 감상을 갖지 않을까?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솔직한 방송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오늘의 게스트 분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 살롱에 샤이한 언니들을 모셨습니다. 딱 누군지 알겠어요. 가을을 맞아서 저희 가을에 보통 이렇게 수줍어지잖아요. 좀 수줍어지는 계절 아닌가요? Why? 그래서 수줍음 많은 언니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샤이걸 특집으로 모신 두 분, 엘린님, 미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각각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샤이걸 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웃긴 게 두 분 다 기혼자세요. 뭐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으신 분들은 샤이걸이고 맞아, 우리 아직 우린 결혼도 더티걸. 저희는 정말 수줍음 하나 없는데. 혹시 두 분은 스스로를 샤이하다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여기 와서 조금 샤이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제 의견을 좀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이 되지 않았나. 어. 원래는 샤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원래 약간 샤이. 근데 미카님처럼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언니들 보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네. 표현 잘 못하고 약간 이런 이제 원래는 안 듣고 그러신 그러다 거죠? 보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뭐 샤이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저도요. 아, 그래? 근데 저는 엘리님이 정말 샤이하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 그 살롱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어떤 거예요? 웃겨갖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셔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부끄러워서 계속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을 못하시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야, 샤이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바꾸셨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정말 수줍음 많은 언니 여기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귀여우시다. 저는 엘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꽃무늬 팔토시.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팔토시를 늘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늘 아니고 운전할 때만. 운전할 때만. 네, 네. 그리고 엘리님 또 축하할 일이 저희 또 있죠. 얼마 전에 원장님이 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홍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뭘 오픈하신 거죠? 네, 뭐야? 되게 샤이하시네. 얼굴이 콩당무가 되셨어요 정말. 뭐 그런 걸 또. 이게 은근히 홍보가 된다고요. 그래요? 그럼요. 네. 저기 강동구에 상일동에. 왜 번지까지 다 얘기하지? 네, 영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네. 우리 엘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나 보다. 그쵸. 근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두 언니 다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미카님은 일본어를 네, 굉장히 저는 일본어 잘하잖아요. 강사. 일본어로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이 언니들이 왜 이러실까요? 왜 그러세요? 뭐 간단히 그냥 미사카라 마이리마시다 이용미と申します.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오, 역시 장난 아니다. 느낌이 다르다. 밥 먹고 사니까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네, 제가 혈롱님이 네. 있어서 감히 영어로 뭘 맞아요. 하라는 얘기를 못하겠고. 네, 저희 이제 샤이걸 특집이지만 샤이하지 않은 언니들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새로운 발견을 해가면서 책과 영화 이야기를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카님이 선정한 책 네.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엘리님이 선정한 영화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미카님이 선정한 책은 저는 클라라와 태양을 선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클라라와 태양을 언니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SF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SF 소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맞아요. 김초엽이라든지 뭐 정세랑이라든지. 그래서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몇 번을 읽어보기는 했으나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제가 겪을 법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이 클라라와 태양이란 책은 진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맞아요.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마주봐야 될 그런 윤리적 관점들,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언니들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 책을 소개한 선정한 이 맥락이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읽으면서? 핵공감. 진짜 핵공감. 얘기해주세요.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저는 사실 이 책을 미카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먼저 이 책을 읽으셨는데 원래는 도서관에서 빌리셨다가 보다가 너무 좋아서 맞아, 구매를 맞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느낌이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일본어를 읽었을 때 이게 뭔가 인간의 정말 인간성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덮으려고 했더니 뭔가 죄책감이 든 그런 내용. 약간 그런 좀 짠함이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소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신기했던 거는 일본 소설의 그 특유의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게 일본 소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영국 소설인 걸 맞아요. 제가 몰랐어요. 네. 사실 작가가 네. 그쵸 작가가 가조 이식으로 작가인데 음. 일본 작가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영국에서 5살부터 살았으니까 네. 그냥 영국 작가. 그래서 저는 거죠. 사실은 네. 이상하다. 일본 소설이라고 아무 정보도 없이 봤는데 음. 보다 보니까 일본 소설 특유의 느낌이 없어서 이게 주인공들 이름이 영어여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네. 이제 뒤늦게 찾아보니까 5살 때부터 영국에 살고 이건 영국 문학이다. 네, 영국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아. 열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일단은 책이 두꺼워서 조금 많이 놀랬고 처음에는 책이 두꺼워서 이제 많이 놀랬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는 있었으나 한 달에 걸쳐서 사실 나눠서 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래서 더 이렇게 대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고 일단 책이 너무 예뻐요. 책이 맞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표지 예뻐요. 보시면은 네. 붉은색으로 맞아요. 태양이 프레임 안에서 살짝 걸쳐 있는 네, 그림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책을 첫 번째 그 두꺼운 하드 케이스를 넘기면은 태양이 이게 뭐라고 하지? 중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양을 하나하나 프레임으로 잡아서 그려 넣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맞아. 네.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저는 이걸 클라라가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딱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클라라가 이 안에서 갑자기 사각형의 네, 클라라가 모양으로 세상을 인지할 세상을 때, 볼 때 세상을 나눠서 인지하잖아요. 몇 분할로 나뉘어져서 네.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시각을 표현을 한 형상화한 것 건가?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읽고 느낌. 보니까.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좀 한두 시간 시간이 남길래 책을 펼쳤다가 그날 오전 시간을 다 그냥 이 책에 할애했습니다. 네. 그래서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도대체 이 클라라의 모습이 마지막엔 어떻게 그려질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덮을 수 없었고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책이 두꺼운데 정말 잘 읽혔어요. 그쵸. 저도 그쵸. 3시간 만에 읽었는데 와 진짜 빨리 읽으셨네. 그러니까 정말 빨리빨리 읽혔던 게 일단 AI가 하는 말투 1인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 되게 쉬워요. 간결하죠. 맞아. 깔끔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생각할 필요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설은 AF 매장에서 손님에게 선택되기를 기다리며 바깥 세상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클라라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AF란 Artificial Friend, 즉 인공지능 로봇 친구를 뜻하는데요. 소설에서 설정된 근미래 시대에 사는 부유층의 아이들의 상당수가 이런 AF를 가정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F 매장에서 유달리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클라라는 자신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인간 여자아이 조씨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조씨에게 선택받아 조씨의 가족이 됩니다. 특이하게 이 시대 아이들에게는 2가지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유전자를 우월한 쪽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아니면 향상을 포기한 채 평범한 아이로 살아갈 것이냐 였습니다. 조씨는 이런 향상 과정을 거친 아이 중 한 명이었는데요. 조씨의 언니는 향상 과정을 거치다가 그만 생을 달리하게 되고 조씨 역시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조씨를 클라라는 지극정성 보살핍니다. 해를 찾아가 조씨를 낫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도 합니다. 이는 클라라 같은 AF들은 해를 통해서 충전하고 힘을 얻는데 인간인 조씨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다행히도 조씨는 완쾌하고 잘 자라서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집에 조씨가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자 쓸모없어진 AF 클라라는 로봇 폐기 공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야적장에 쓸쓸히 그러나 덤덤하게 누워 조씨와의 추억을 곱씹는 클라라의 모습으로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이거 혹시 적어왔어요. 직접 적어왔습니다. 제가. 대단하시다. 정말 쏙쏙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면은 다음 주 엘렌님이 얼마나 부담될까? 저희 지금까지 출연했던 언니들 중에 가장 열심히 준비해오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말 줄거리가 딱 큰 골자만.
네. 큰 골자인데 정말 핵심적인 걸 딱딱딱 다 설명을 잘 해줄 수 그쵸.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참 할 얘기가 많은 네. 책인데 이게 보면 1부에서 6부까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1부의 배경 설명이 다 나와요. 이 클라라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조씨의 집으로 가게 되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1부에서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부에 이제 AF 판매점에 진열된 클라라와 그리고 AF 친구들, 뭐 매니저, 그리고 조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배경과 인물 소개를 우리 셜록님이 제가요? 간단히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까? 그래요. 근데 너무 앞에서 줄거리 설명을 잘해주셨고, 잘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1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부가 제일 재밌었는데, 맞아요. 네. 일단 배경은 이 AF 샵이에요. 클라라는 다른 AF들하고 같이 진열된 상태에서 집을 찾아가고 싶어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한 명의 2세대 AF고요. 이것도 너무 맞아요. 몰라 B2. 기분이 좀 이상했어. 맞아요. 네. 네. 클라라는 일단 쇼윈도에 진열이 된 상태에서 창밖을 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가능한 AF야. 그렇죠. 그리고 이 매장에는 인간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는 이 클라라의 다른 AF들 중에서도 이 클라라의 이런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요. 관찰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거를. 자, 그런데 이제 B3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이제 신형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얘가 선선히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어느 날 창가에 있는데 택시에서 내린 어떤 소녀하고 조우를 하게 되죠. 운명적인 조우를.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조씨인데, 조씨하고, 클라라하고 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약간의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씨가, 내가 너를 꼭 데리러 올게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전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클라라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그쵸, 미소를 둘은 짓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되게 신기한 건 저도 뭔가 교감이 이루어진 그런 느낌을 좀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조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니까 신영한테 밀려서 이제 클라라는 뒷방으로 밀려나죠. 뒷방 신세가 됐는데 그렇지. 3세대들이 이제 앞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조씨가 엄마하고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관심 있는 거는 이 B3 신형 모델들 그렇지. 보면서 이런저런 기능을 막 살펴보고 네. 있는데 이제 조씨는 걘 어딨냐고 프랑스 인형처럼 생긴 걘 어딨냐고 했더니 매니저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클라라를 애정했기 때문에 이 도움으로 둘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엄마는 보니까 클라라를 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시켜보고 갑자기 조씨한테 클라라한테 너 내 딸처럼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나 여기서 조금 약간 오싹했어. 저는 그래서 결말이 좀 외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도 상상 못했어. 그래서 클라라가 특유의 그 관찰력으로 조씨랑 정말 비슷하게 탁탁탁탁 살짝 장애를 가진 친구죠. 조씨는. 아까 설명해 주신 향상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리를 조금 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클라라가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래 얘로 하겠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같이 함께 가는 내용이죠. 1부는. 저는 1부가 제일 좋았던 게 클라라가 창밖을 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제 AI가 보는 시선으로 인간을 보는 거에 너무 감정적인 묘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부까지 있지만 이 1부에서 가장 클라라랑 친해진 느낌? 제일 좋은 게 저는 1부였던 것 같아요. 저도 1부는 진짜요? 정말 뚝딱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흥미로웠어. 맞아요.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고 AF들도 하나같이 묘사를 디테일하게 해놨잖아요. 나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1부에서 이게 B2 세대가 있고 B3 세대가 있는데 B2 세대의 일부는 태양광을 흡수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은 어떤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B2 세대의 같은 로봇이 로사라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라라가 있고 렉스라는 이렇게 로봇이 있는데 이들은 뭔가 태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AF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섬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얘들은 사실 로봇이잖아요. 네. 그런데 B3가 신형 모델인데 그 B2와 B3의 은근 그 신경들 있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맞아. 우월해라고 생각하는 저 그것도 약간 저 인간이나 똑같구나 로봇이나. 그래.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클라라가 보고서는 저렇게
자기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짓는 저 AF들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AF라는 거야. 클라라는. 겁나 무서워. 맞아. 그런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AF라고 인간도 잘 발견 못할 텐데.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1부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맞아요. 이제 2부에서부터는 이제 클라라가 조시와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클라라가 조시하고 살게 되면서 인간들을 관찰을 하게 돼요.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그 감정의 미묘한 변화들을 얘가 알아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클라라가 더 인간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인간적인 거야. 근데 그래서 난 생각을 하는 거지. 인간적이란 표현이 과연 그냥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안에 묘사되는 인간들은 뭔지 모르게 뭔가가 되게 부족하고 좀 빈 느낌이 있고 클라라야말로 정말 인간 같은 AF의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졌는데 이제 클라라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나한테는 저런 게 없는데 저렇게 인간들에게만 있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의 변화? 그런 게 고유의 인간의 성질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질투라든지 네.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이 클라라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아예. 네. 그래서 저는 클라라를 봤을 때 인간다운 AF라기보다는 인간보다 더 나은 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답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클라라를 보면서 그렇죠. 그냥 로봇이다. 감성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거기서 등장하는 이제 좀 뒤쪽에 나오지만. 그 조씨 아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참 인간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이라는 거는 빡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성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국뽕. 그래 국뽕. 누가 우리 엄마 욕하면 죽여버려. 약간 이런 걸 있어야지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클라라는 이성의 끈을 정말 잘 잡고 있어.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건 로봇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너무 차분하고 너무 논리적이어서 인간의 업그레이드 버전 저는 그렇게 인간의 업그레이드 버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막 뭐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 조절도 컨트롤도 잘 하고 그리고 배려도 있고 뭔가 이제 완벽하지 그런 이제 뭔가 정의로운 어떤 인간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걸 추구는 하지만 그런 완벽함이 원래 차가운 느낌이 있지만 얘는 따뜻함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인간다운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이상향이라는 건가요, 그냥? 그 인간성이라는 거. 인간성이라고 하는 이게 건. 정말 이상적이다. 근데 사실 진짜 인간이면 그렇지 않으니까. 맞아. 왜냐면 아이들도 인간인데 애들한테 너 언제 인간 될래 이제 그러면. 전 지금도 들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낸 것 중에 하나가 책에 등장하는 게 아이들 이제 그 향상된 아이들끼리의 모임, 교류 모임 같은 게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행위 과연 이걸 보면서 이거 인간답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사악해서 인간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약간 성악설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인간들이 왠지 인간의 선의 위치에 놓고서 인간다움을 거기에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로봇과 다른 점은 뭐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고 배려할 줄 알고 약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아이들하고 클라라가 섞여 있을 땐 클라라가 제일 뭔가 인간미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비교군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극단적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우리가 확실히 어떤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텐데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맞아. 근데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AI처럼 이게 정말 이렇게 친구 혹은 뭐 가정부 뭐 로봇 도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사실 저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클라를 보고서 난 이거 있으면 무조건 산다. 나도 진짜 근데 너무 외롭적이지 않아요? 클라라? 진짜 외롭적이에요. 그러니까 클라라라는
인물이라고 아무튼 로봇 클라라를 보면서 언니들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정적인 감정 하나 없이 뭔가 남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신한테 해도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본인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인간보다 더 나아 보여서 저는 되게 정말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클라라를 봤을 때. 업그레이드된 인간상 같다. 그게 매력 포인트였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클라라가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는 그 클라라를 만들 때 그 아이한테 뭔가 그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집어 넣었을 때 인간의 어떤 선한 모습,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 아이한테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얘가 추구하는 바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런 뭐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나 뭐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클라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른 로봇들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막 지네끼리 편도 짜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클라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독보적인 캐릭터야. 네, 진짜 독보적인. 그런 로봇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궁금하게. 그쵸. 분명히 인간이 그런 걸 데이터를 집어넣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형제가 다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나왔지만 맞아. 다들 맞아. 각자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이고 얘는 그렇지. 로봇이잖아. 로봇이면은 다 만들어지는 거. 근데 근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도. 학습 능력에 대단하다. 그러니까 얘는 감정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으로 감정을 학습하게 만들어진 거면 어쨌든 자기한테 이제 보고서 받아들이는데 데이터 처리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같은 개념인 게 저도 엘리님하고 얘의 가장 큰 매력은 이 기술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이 존재가 너무 매력적인 건 나를 그대로 바라봐주고 관찰하고 맞아. 나한테 맞춰서 배려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이랑 다른 거는 그거에 대해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면이 그 분석과 평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도 책을 보면서 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들어주고 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로 받아들여주는 거. 근데 그런 거고 살짝 인간보다 업그레이드 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희생정신? 그러니까 굉장히 조씨한테 헌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가시면은 제가 가진 두려움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건데 와 클라라라면 이게 가능하겠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상상은 했어. 만약에 내 옆에 클라라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진짜. 항상 내 편이잖아. 근데 우리가 늘 원하는 상대가 언제나 내 편인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되어줄 것 같은 캐릭터인 거예요. 맞아, 클라라가. 맞아. 그리고 저는 셜록님의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보통 우리는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셜록님이랑 만났는데 분명히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서 얘는 이렇게 하네? 저 감정은 무엇일까? 맞아. 내가 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인간들 그거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에 쟤 저거 미쳤냐? 쟤 저 부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랑 너무 다른데? 나랑 너무 부딪히는데 씨앗!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클라라는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맞아. 그게 훌륭해. 정말 큰 매력 포인트다. 맞아. 그 교류 모임에서 네. 그 조씨가 약간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클라라한테. 맞아.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모임이 끝난 후에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이제 그러면서 조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람이 맞아. 달라질 수 맞아.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오늘 얻은 교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엔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하죠.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그런 거지. 우리도 보면 뭐 사춘기, 뭐 청소년 시절이나 아니면은 좀 어린 시절을 지금도 마찬가지겠구나. 누군가 한 사람 바라볼 때 얘가 내 앞에서 1대1로 얘기할 때는 너무 한없이 나한테 천사같이 구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나한테 또 다르게 차갑게 군다거나 맞아. 뭔가 그 시류에 편승해서 거기에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그쵸, 화나죠. 얘 앞뒤가 다르네? 왜 저기선 저렇게 행동해? 나한테 맞아. 보여줬던 거랑 다른데 이제 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클라라는 그걸 싫어, 나빠 그게 아니라 아 받아들여. 다르게 행동하네?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럴 때 이런 생각하는 게 난 너무 이거는 정말 근데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건 이거는 로봇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로봇이니까. 우리가 맞아, 정상인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아 저게 인간의 속성이지 라고 우리도 받아들이면 사실 그렇게 정말요? 그런 인간을 아세요? 주변에? 전 한 명도 모르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런 게 약간 자의식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반성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을 또 내가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아 앞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혹은 저 아이는 저래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그 자의식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약간 인간다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맞아. 근데 못하죠. 성인이 됐어도 아이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그게 자의식이 있는 게 힘들고 어른이 되어도 이제 그게 힘든데 클라라는 일단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자의식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점점 뭔가 성장하는 네. AF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새로웠고 네. 그래서 클라라는 당장 만약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구매해서 내 옆에 두고 싶은 정말. 그런 AF다. 진짜.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앞에서도 중간중간 얘기하긴 했지만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으로 향상된 인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설정은 좀 어떻게 이해했어요? 향상이라는 것? 이게 뭐 탈피하는 개념일까? 저는 왜 예전에 그 세계 대전 시제에 독일에서 자행됐던 그런 우생학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가 이런 거를 곧 이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맞아. 이럴 때 너는 어떡할래? 이런 문제점을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향상이라는 설정을 했다는 자체가.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냥 그 왜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그 특정한 그런 유전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그 교정하고 편집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슈퍼 근육 돼지 막 이런 거.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돼지의 그 유전자 중에 근육을 이제 담당하는 뭐 그런 유전자를 찾아가 DNA를 찾아서 걔를 이제 뭐 육질도 풍부하고 이제 근육량이 많게 많게 만드는 그것도 실제로 뭐 현실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 뭐 토마토도 그 토마토가 잘 무르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는 뭐 그런 DNA에다가 그 DNA를 없애가지고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다 그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인간 개놈 프로젝트 막 이래가지고 인간의 그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죠. 됐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거의 그런 완성 단계에 있고 뭐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거의 약간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개개인에 맞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는 거지. 난치병이라든지 유전병 이런 거 치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암 수술을 한 것도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유방암이 발병해서 제거를 한 게 아니고 그 DNA 검사를 해가지고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유전자를 조작을 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저는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다만 맞아. 이제 클라라 태양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뭔가 지능을 담당하는 그런 유전자도 DNA도 조작을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걸 향상시키는 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생각? 나와 있는 향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기술적인 건 사실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그쵸. 보니까 향상이 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이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또 정황상 보니까 향상이 된 애들만 약간 좀 대학도 갈 수 있고 맞아. 뭔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는 약간 그런 걸로 설명이 좀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 셀. 조씨 언니인 셀도 유전자 향상 과정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고 맞아. 조씨도 이 장애를
이해를 지금 좀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AI가 정말 감정을 학습하게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듯이 인간도 똑같이 기능을 강화하는 약간 그런 유전자 조작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그래 기계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려고 저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인간은 기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저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결국 이렇게 함께 사는 거구나. 이 시대에 오겠구나. 여기서 좀 재밌는 설정이 이 향상도 보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셜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게 잘 맞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거지. 사실 아예 이 향상이 중간에 필요하지 않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성 인자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뭐 필요 없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보면 AF를 살 수 있는 그룹도 돈이 있는 가난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이 AF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향상도 좀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은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선택하지 않게 되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릭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조씨하고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약간 미래를 약속한 어릴 때 그렇잖아요 보통 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마 엘리님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나 모르는데 그래?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서로 우리 미래에 결혼하자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것 같은 상대가 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씨가 굉장히 외딴 마을에 살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한 가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아이가 릭인 거고 릭은 향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겠죠. 이 두뇌 싸움에서 뭐 뭐든 다 밀리겠죠. 경쟁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애틀러스 브루킹스라는 학교가 기억력 쩐다. 적어놨지. 이 학교에서만 릭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몇 프로의 학생을 그냥 향상되지 않은 학생들을 받아주겠다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릭을 이제 거기에 뭐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의 고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미카님과 엘리님은 또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똑같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임상 실험이 덜 된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한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니까? 네, 그냥 계속 자연에서 뛰어놀게 릭처럼 릭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진짜 막 반에서 뭐 한 70% 막 이렇게 이상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이게 대세다. 대세다라고 하면 대세를 거스르는 또 스타일을 오, 가지고가지고 정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두려운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두려워. 할 것 맞아, 같아서. 맞아. 물론 우리는 자녀가 없지만 저는 시킬 거예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 지금 소설 속의 정황이라면 그러니까 향상이 되지 않는 애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사실 그 소수의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모르지만 이 향상 과정에서 나오진 않아서 근데 그럼에도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고 애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면은 저는 좀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도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아니, 대세면 저도 바꿀게요.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닐 거야. 맞아. 나한테는 일어날 일은 아닐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 있으니까. 애들은 학원 3개씩 안 보낼 거야. 그렇지. 맞아. 그치만 보내게 되잖아. 참 맞아. 나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온전히 따라가기가 쉽지 맞아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좀 돌아보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소설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조 씨와 가족들의 비밀이 하나 둘씩 밝혀지게 되잖아요. 클라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부터 해가지고 뒤에 자꾸 조 씨가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는데 가정부 멜라니아가 그걸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처음부터 클라라가 오는 것 자체도 멜라니아는 싫었어. 클라라는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나를 미워했는지 나중에서 알게 됐지만 그땐 정말 몰랐다. 이런 식의 기억도 더듬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소설 후반부에 들어서서 밝혀지는 가족의 비밀. 두둥. 철롱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가족의 비밀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면은 여기서 여기 이때까지는 이 후반부까지 조 씨의 아빠는 등장하지 않아요. 네. 엄마하고 이제 엄마하고 조 씨하고 가정부하고 클라라하고 이렇게 사는 집인데 주기적으로 시내에 나가서 조 씨의 초상화를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들은 언뜻 보기에는 이제 엄마가 조 씨를 떠나보내면서 조 씨의 좀 모습을 남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음모가 뭐냐? 아빠가 데리러 와요, 처음에. 아빠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아빠는 뭔가 불만이 가득해요. 이걸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사실 저도 이 과정 몰랐을 때는 아빠 성격 왜 저래? 이혼 잘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에 나가서 그 초상화를 그리는 그분 이름이 뭐죠? 폴? 카팔디. 카팔디라는 사람한테 초상화를 그리러 딱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도 뭔가 이상해. 왜냐면 이 엄마가 조 씨의 엄마가 그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클라라한테 카팔디 씨가 AF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너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할 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클라라는 뭐 기꺼이 당연히 돕겠다고 하고 그 장소에 도착을 하는데 아빠는 계속 뿔이 나 있고 가서 카팔디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내보내게 되죠. 조 씨하고 같이 이제 나가고 클라라하고 이제 엄마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엄마의 설명은 뭐냐면 지금 그리는 건 초상화가 아닌 거죠. 이제 AF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의 계략은 엄마의 계획은 계략이라고 하니까 진짜 마녀 같다. 엄마의 계획은 이 카팔디 씨가 조 씨하고 똑같이 생긴 AF의 껍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라라한테 하여금 조 씨를 관찰하게 해서 조 씨랑 똑같은 생활 습관, 똑같은 걸음걸이. 그 관찰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껍데기로 들어가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 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걸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빠가 가장 인간적이고 제일 정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궁금한 설정이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폴이라는 이름의 그 조씨 아빠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던 물리학자였나? 과학자였죠. 과학자였는데 본인이 그 일을 하던 곳에서 다른 인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잘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돼서 더 편하다고, 속이 편하다고, 지금 생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 이게 향상과 좀 같은 맥락에 있는 개념인가? 대체라는 게? 아빠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로봇으로 대체가 된 거였겠죠? 그게 조금 그런 나는 설정이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설정은 뭐지? 왜 대체라는 표현 썼지?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요 좀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안 나오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미스테리했던 부분이 이렇게 기술력이 향상된 시대에서 아무리 외딴 데서 살고 있다고 해도 릭과 조 씨가 놀 때 얘네 인터넷 안 써? 노는 게 조 씨가 그림 그리면 말풍선에 말 세워지고 무슨 1940년대들 노는 것처럼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력이 향상이 됐는데 이렇게 놀거리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논다고?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주지 않는 모든 배경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도 있지. 맞아.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생각은 들었어요. 머지않아 이제 AI 기술이 정말 무한대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한 인공지능 로봇들이 생산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내가 낳아서 키우던 아이가
죽었어. 죽음을 맞이했어.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영영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의 기억을 AI에게로 옮겨 심고 그 AI가 내 아이의 형체를 똑같이 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온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은 조시의 어머니 크리시도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내 아이가 왠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걸 대비해서 클라라를 데려와서 조시와 똑같은 말투, 행동,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대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갖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거 충분히 공감이 좀 됐어요? 두 분 표정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 불쾌한 골짜기라나 그런 감정선이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딸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뭔가 되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자연의 섭리대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님도 표정으로 답하고 계셔요. 아니 저도 절대로 그런 선택을 내릴 것 같지 않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내 손으로 절대로 그런 선택을 내리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런 걸 이제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뭐 한 1년 이렇게 내 슬픔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가시지는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일상을 찾아갈 때 어느 날 걔가 두둥 나타났어. 한 번 봤어요. 그러면은 걔를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그 로봇인 걸 뻔히 알고 이 아이가 그 내 새끼가 아닌 거를 알지만 한 번 일단은 맞아.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았으면 절대로 못 보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이는 없지만 저는 이 상황이 오면은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왜냐면 드라마 중에 옛날에 혹시 보셨나요? MBC에서 양동근하고 박한별 배우 나왔던 그 보그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양동근하고 박한별 이렇게 둘이 부부였는데 박한별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세상 먼저 떠났는데 양동근이 과학자였어요. 로봇 과학자. 그래서 죽은 아내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걔가 이제 이름 보그맘인데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는 정말 뭐 멋진 엄마가 돼주고 아내 하는데 또 그 로봇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 이제 과학자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어서 내가 이렇게 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로봇 버전을 옆에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겠지만 이게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인간의 좀 이기심이나 어떤 편의를 보장해 좀 만든 거면은 이게 물리적인 근접성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 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배신이야 그거. 저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시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 조금 전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네네. 어떻게 이렇게 대체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클라라가 또 그 마음을 읽잖아. 읽고 조씨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조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크리시에게 자꾸 또 어떤 세뇌 비슷한 걸 좀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참 클라라가 매력적인 게 그런 것 같아. 폴도 굉장히 클라라에게 적대적이었는데 자기가 조씨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계속 보여주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씨를 살릴 수 있다는 클라라의 믿음이 행동으로 계속 옮겨지는 과정들이 쭉 5부, 6부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클라라가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주잖아요. 위에서 좀 자세히는 설명하면 안 되죠? 설명하셔도 됩니다. 여기 저 자세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목적인가 여기서 뭐 기름 같은 걸 빼내서 그 저렇게까지 한다고?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되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되게 슬펐어요. 맞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 기름을 떼주는 그 배경이 그러니까 클라라는 옛날에 이제 일부에서 샵에서 바깥을 관찰했을 때 거지하고 어떤 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햇볕이 그들 위로 쫙 비치더니 개들이 살아나. 잠을 잤을 뿐인데. 근데 이제 클라라의 입력으로 된 걸 보면은 저 태양의 힘으로 저들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매일 조씨의 집에서 태양이 지는 걸 봤던 집이 있어요. 저기가 태양이 사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 릭의 도움으로 찾아가서 태양을 만나 딜을 하죠.
네가 싫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약간 이런 걸 내가 어떻게든 조져버리겠다. 쿠틱스 머신이라는 맞아. 네, 그 기계가 있었는데 소음을 엄청 많이 내네. 되게 우연히도 그 기계가 나타났을 때 해가 가려졌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 맞아. 때문에 해가 숨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계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해가 떠가지고 그 해를 받고 거지와 강아지가 살아났다. 라는 그런 논리가 본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너희를 위해 없애겠다. 네, 대신 그걸 조실 살려줘. 없애주겠다. 이 딜을 한 거예요. 아, 맞아. 너무 몰라 나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상화 그리러 갔을 때 그 폴하고 조시 아버지하고 클라라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클라라가 조시를 살릴 길이 있다고 날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기계를 부셔야 되는데 이제 아빠는 과학자지만 저걸 망가뜨릴 방법을 모르는데 아마 너의 부품에 들어있는 기계면 될 거야라고 해서 사실 그 뽑아주게 된 거예요. 맞아. 자기의 어떤 목숨을 리스크를 담고 하게 된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저는 약간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라고 그게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이어서 이게 희망을 항상 품지만 그게 완전한 희망은 아닌 거잖아. 항상 불안함이 공존하는 건데 클라라의 희망은 정말 온전하고 완전 절대적인 희망인 거예요. 태양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클라라가 이들한테 태양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 클라라가 태양이었지. 맞아. 얘가 이거 빼주고 나서도 좀 인지 능력이 조금 감소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요새는 뭐 기억이 계속 헷갈린다 이러면서. 맞아.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진짜 슬펐어. 그리고 나서 조씨가 굉장히 아팠던 순간이 있었죠. 몇 날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생사를 넘나들던 그 시간. 가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 클라라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계속 조씨를 살려달라고. 근데 정말 우연히도 그 기도가 마치 진짜 햇빛이 한 것처럼 신기했어. 그래서 클라라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조씨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미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적수액이 있는 것처럼 클라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액이 있었는데 그걸 빼서 쿠팅스 머신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기계 그냥 하나 망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야. 다 길을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머신이 있어. 내가 저 기계를 다 망가뜨려야지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인해서 조씨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과정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사실 저는 좀 웃겼어요. 그 마지막에 조씨 살아날 때 갑자기 클라라가 방에 올라가더니 햇빛이 들어오는 거 보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커튼 다 치고 커튼 다 열고 막. 그런데 더 웃겼던 게 그 멜라니아랑 다 뭐 하려는 줄 알겠어. 도와줘. 그리고 조씨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만화 같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정말 그 햇빛을 쫙 받고 조씨가 정말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치. 아니 근데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늘 침착하고 그런 클라라가 갑자기 막 그런 이상 행동을 하니까 약간 좀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거 아니야.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싶은 해보고 싶은. 근데 클라라가 정말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얘를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 너에겐 계획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왜 클라라가 기도할 때 좀 재밌는 부분은 왜 우리가 어떤 신한테 기도를 할 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신한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속물적으로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인사도 좀 했다가 예를 들면 인사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인사도 좀 했다가 격주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소원을 그 다음 소원을 또 말하려고 하니까 또 그동안에 또 감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조금 감사의 인사도 조금 했다가 막 이러는 안 그래요? 저는 맞아, 약간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귀여웠어. 그런 게 있는데 클라라가 그러잖아요. 네. 소원을 이렇게 딱 빌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혜님이 쉬려고 지금 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내가 끼어들어서 이거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막 그런 생각 또 그리고 또 소원을 또 빌려고 하다가 아니야 또
내가 만약에 소원을 빌었는데 뭐 또 햇님이 그 클라라랑 이렇게 막 공예를 내뿜는 나쁜 인간들이랑 어떻게 구별을 해? 그건 안 될 거야. 구별을 못 할 거야. 모르실 수도 있어. 또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약간 그런 과정이 너무 진짜 완전 로봇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너무 웃겼어요. 재밌었어. 이 책에 좀 되게 친근하고 덥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 베프 빨간 머리를 살짝 닮은 구석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기계 버전. 기계 버전. 빨간 머리엔 AI 버전. 그치. 말은 좀 덜 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까지 클라라가 조씨와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헌신을 했는데 결말은 너무 쓸쓸해. 진짜 너무 슬퍼. 조씨가 기적처럼 살아나고 그 뒤에도 행복한 시간을 같이 클라라와 보내지만 결국에는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릭이랑도 헤어지죠. 그래서 릭은 알고 있었어. 이렇게 향상해서 뭐 조씨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와 헤어질 거라는 걸 릭도 알고 있었고 클라라도 자기의 쓰임이 닿으면 본인이 이제 버려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준 거죠. 본인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가서는 로봇 폐기장으로 보내진 클라라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흥미롭게도 그 AF 매장에서 일을 하던 매니저가 클라라를 찾게 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도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결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역시 인간이 제일 못됐고 제일 나도 그 제일 생각했어. 자기 중심적이다. 정말로.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그쵸. 생물체 종류에서 인간이 제일 자기 중심적이구나. 그리고 끝장면에서 매니저가 자기를 보는 줄 알았는데 뭐 다른 쪽을 보면서 다시 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너무 먹먹했어요. 되게 예. 뭔가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눈물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마음이 되게 먹먹하고 슬펐어요. 매니저는 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걸까? 그냥 뭐 나는 뭐 근데 아무 클라라가 목적 없이 수집품을 그냥- 모은다고 그랬잖아.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나왔던 그런 AF들을 찾아서 하나씩 뭔가를 수집해 가나?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난 클라라를 클라라 거 뭘 떼갔나? 클라라를 꺼내줄 그럴 수 줄 있겠다. 알았는데 그냥 가서 진짜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다고? 나 이랬어. 좀. 맞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불편했던 건 저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인간답다고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말로는 기계의 말로를 맞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렇게 그 조 씨에게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헌신했는데, 그럼 뭐지? 끝이 저게 뭐지? 저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리고 약간 조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크리스마스 때 있으면 뭐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해가 안 솔직히 이 집에서 보면은 이 클라라 솔직히 은인이나 다름없는 건데. 맞아. 아니 고쳐서 써야지. 나도 못하겠으면 맞아. 기계의 수명이 다해서 버려야 되는 거면 얘가 꺼질 때까지는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 생각은 나도 그 진짜 생각했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카팔디가 마지막에 찾아왔었잖아요. 크리씨한테. 그래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이제 맞아요. 맞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는 아마 뭔가 클라라를 해체해서 클라라의 그 블랙박스를 클라라의 블랙박스를 뭔가 이제 분석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려고 했는데 크리스가 제발 그냥 놔두라고 얘 그냥 이렇게 마치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놔두라는 식으로 되게 위하는 척 하더니 그냥 그렇게 갖다 버릴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여기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 거야. 맞아. 클라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게 그냥 거기 폐기장이라고 생각도 못해. 이 444페이지인데 야적장. 그 중에서 거의 그냥 겨우 10페이지 정도? 맞아요. 그냥 그거에 짧게 그냥 나오죠. 순간 끝내는 거예요. 네. 저는 더 슬펐던 게 그걸 클라라는 슬프다는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못하죠. 진짜 덤덤하게 네. 얘기하는 그게 더 슬펐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행복했었던 정도 기억만으로도 그것만 감사하고. 곱씹고. 그리고 그걸 엔딩을 다 알고 나서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다 그 본인은 그 폐기장에서 떠올리는 회상이었던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짠한 거야. 아, 진짜 다. 진짜 너무 여운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이게 또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영화로 네, 어떻게. 소니에서 예, 판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됩니다. 네,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 엔딩이 과연 이 소설의 엔딩대로 나올까? 아니면 좀 어떻게 나올까? 바뀐 엔딩으로 나올까?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재밌겠다. 그거는 이제 음. 아마 개봉할 때쯤 되면은 제작이 될 때쯤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실 때니까 극장에서 뭐 저희 맞아. 번개를 가볍게 좋을 것 번개하죠. 같아요. 책이 워낙 좋았어서.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너무 그쵸. 그런 책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한 줄 평 나눠볼까요? 저는 10년 후에도 다시 보고 싶은 책. 그때 되면 또 많이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 또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에서 내가 이 책을 또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게 궁금해서 먼 훗날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좋습니다. 네. 저는 클라라 스크린에서 만나자. 누가 캐스팅될까? 그것도 너무 진짜. 궁금해. 아직 제작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어린이를 캐스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한 줄평은 네. 진정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 저도 인간다움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AI가 정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인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인간성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 사랑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 눈앞에 김선호 얼굴을 한 AI가 클라라의 성격으로 내 옆을 지켜주고 있다고 상상해봐. 과학자들 힘내주세요.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눴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눌 영화는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죠, 엘리님?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것도 존 크레신스키 감독의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네, 이것도 미래 세계의 어느 날을 담은 영화죠? 무섭네요. 무섭다 진짜. 아무도 살 수 없겠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콰이어트 플레이스로 언니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